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집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집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이 디자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현장으로 이동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분양 면적이 88평 그리고 가족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76평형인 큰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남향쪽으로 3BA로 구조가 각각 실이 넉넉하지만 또 반대로 북한면에는 방들이 좀 자잘하게 쪼개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어진 지 30년 정도 되는 구축 아파트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벽체가 이 구조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레이아웃 변경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이미 다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생활 리듬과 취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따로 또 가치라는 균형감이 굉장히 잘 녹아있고 그 포인트를 저희가 잘 드러내려고 공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입니다. 주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안쪽으로 잘게 쪼개놨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장이든 남편이든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하는 다이닝부가 집안의 중심부에 있고 주방은 이 다이닝부를 공급하기 위한 이 서플라이부로 구성이 되어서 측면이나 후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생활 도우미분들이 실제로 많이 집에 상주했었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지내시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었는데요. 이 집에는 현관부터 이 공간을 지나서 보조주방 그리고 본주방 그리고 다이닝까지 순환동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남편분께서 이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대변형 주방이라고 했을 때는 음식 냄새가 필연적으로 집안을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불리형 구조로 됐을 때는 공간적으로는 약간 답답할 수 있겠으나 대신에 음식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분리형 주방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존 현황의 이 메인 주방은 이 평형대에 비해서 좀 작고 효율이 낮은 구조였는데요. 보조 주방이었던 공간을 좀 최대한 물리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방과 공간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 순환동선이 어울리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차단하고 공간을 다른 기능을 부여했죠. 다이닝 공간 바로 배면 쪽으로 굉장히 멋진 뷰가 있는데요. 우리 아내분께서 창밖에 이 아름다운 녹음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창가 쪽으로 이제 긴 이 주방이 놓여져서 주방일을 하면서도 좀 멋있는 이런 숲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자, 기존 주방에서 이 다이닝룸과 보조주방으로 이어지는 순환동선이 있었는데요. 두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별도의 실로 바라봤습니다. 한 공간은 다이닝룸에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팬트리로 만들고 또 한 공간은 이제 본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선이 굉장히 명확해지니까 사용이 편리함이 증대됩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왼쪽 공간, 이 안방 구역이 부모님 세대가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으로 진입하는 이 동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거실벽지 한가운데 양계형 슬라이딩 도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실을 통해서 측면으로 진입하는 이 도어가 두 개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면 북향 쪽으로 이 거의 방만한 크기의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성은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완전한 오픈형 구조입니다. 자, 이 공간에서 작은 방 하나가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조그마한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서로의 숙면이 방해되지 않도록 두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쪽으로 희망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별도의 동선과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이 집에 몇 개 없는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이 드레스룸 벽체를 철거해서 공용부와 연결되는 새로운 복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동선이 굉장히 명확해졌죠. 안방부로 들어서면 가운데 욕실이 있고 양쪽 방으로 두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독립된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기존 안방 욕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였는데요. 이 집이 지어질 당시에 1996년도가 유럽식 초호화 빌라가 유행하던 시기였대요. 예를 들어서 이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욕조를 이 철제 주물 욕조로 만들었고요. 비행기 내부에 사용되는 이 마감재를 욕실 천장에 넣어서 굉장히 호화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지금의 생활 방식에는 이런 오픈형 구조의 욕실이 이제 맞지 않게 된 거죠. 저희의 솔루션은 변기를 사용하는 이 토일렛 구역과 나머지 세면 공간과 욕조 공간을 완전히 분리를 해드렸고요. 특히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 세면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사실 거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안전바를 진출입로나 또 샤워하거나 앉는 공간들에 좀 간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드님 세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공용부를 지나서 현관이 있는 그 근처의 아래 위 공간이 바로 이 아드님 세대가 사용할 공간입니다. 부부 공간을 아래쪽으로 바라봤는데요. 남향이죠. 사실 이 공간은 가로로 큰 공간인데요. 이게 방문이 처음에 2개가 달려 있었어요. 분양받을 때 이 두 방을 합치는 옵션을 선택하신 거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유럽 이런 건축에서나 볼 법한 발코니 창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구조여서 저희가 최대한 리커버해서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가로로 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좀 명확하게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입 동선도 2개였기 때문에 현관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이 동선은 비효율적이라서 출입구를 과감히 막아버렸고요. 이 침실부 그리고 드레스룸, 서재 이 세 공간으로 공간을 적절하게 조닝을 하면서 한 공간에 있지만 이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에는 저희가 아이랑 함께 잘 수 있는 좀 대형 침대를 놓을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을 해서 자기 방을 따로 써야 될 때는 북쪽의 작은 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래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침대 이런 싱글 침대 하나를 뺐을 때도 부부 침대를 가운데로만 옮기면은 넓은 침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굉장히 효용 있는 구조이죠. 근데 여러분 침대가 공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얘는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나 파우더, 서재 공간하고도 공간이 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낮은 파티션을 설치를 해서 앞쪽으로는 좀 수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고요. 또 그리고 시선 차폐도 가능하고 그리고 턱을 살짝 올려서 여기에는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화장대로 쓰실 때도 좀 문제가 없도록 공간 분리 겸 그리고 수납 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옷장이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이 거실과 맞닿은 벽인데요. 이 벽 쪽에 이 아드님을 위한 되게 내밀한 서재와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좀 수납이 좀 과하게 많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서재 공간을 만들 때 이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주출입구를 어디로 보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창호 가운데를 저희가 공간 분할로 봤고요. 저희가 이때 벽체를 좀 기역자로 꺾이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도면상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공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꺾여있는 공간들 사이로 사이사이에 수납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수납 공간을 서재방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했죠.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납 공간, 특히 수납장들은 반드시 벽을 기대해서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벽체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이런 수납 공간들을 한 통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결정하기도 하죠.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 이런 큰 평형대가 어떤 공간감을 가지는지 어떻게 해야 고급스럽고 좀 슴슴한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집을 둘러보시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흔히 말하는 아트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운데에 TV가 있는 자리가 있고 양쪽에 키 큰 장이 배치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홈바를 배치해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전실을 저희가 막아서 안쪽 내부 공간도 새롭게 구성을 했지만 홈바가 들어가서 다이닝하고 가깝게 이 거실과 그리고 차를 마시거나 혹은 뭐 와인을 드실 때는 이 중간에 이 공간에서 양쪽으로 좀 이런 기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면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원목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복등 마루를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원목 마루를 선택을 할 때 나무가 자연 재료고 원목 마루잖아요. 그래서 이 옹이가 있는 것들,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복등 마루가 그런 패턴이나 그런 나무의 퀄리티가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번에 이 지복등 마루를 했는데 굉장히 톤 앤 매너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80평대에 어울리는 굉장히 큰 거실입니다. 이런 큰 거실에서는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할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자동차만한 소파를 벽대에 붙이고요. 오토바이만한 1인 소파 2개를 양쪽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집 자체가 너무 헤비한 가구들로 인해서 관조롭고 재미없고 좁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런 큰 거실에서 가구 배치를 할 때는 벽에 소파를 붙인다거나 너무 큰 것들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훨씬 더 공간이 이렇게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유가 이번에 좀 작정하고 한 브랜드의 가구를 가지고 톤을 맞춰봤어요. 이스턴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 가구의 브랜드의 제품들을 가지고 전체 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브랜드가 사용하는 재료들의 색상이나 이런 형태들이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훨씬 더 저는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는 최근에 제가 너무 팬이 돼서 제 방의 가구를 이스턴 에디션 가구로 바꿨거든요. 마음에 들었던 것들 중 하나가 이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인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아름다움을 공예라고 하는 장르를 살짝 결합을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죠. 사실 지금 뭐 K컬처나 이런 뭐 K뷰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이제 부흥되고 있지만 가구 중에서 한국적 가구가 과연 우리를 드러낼 만한 게 있을까라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그 예술 가구, 아트 퍼니처 하시는 우리 한국의 몇몇 작가분들 말고는 저는 이스턴 에디션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이런 브랜드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 제 방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드 테이블이거든요. 짙은 검은색에 표면이 거친 그 한국의 투박한 화강석을 닮았고 그리고 현대 건축이나 이런 현대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유리, 철, 나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조화롭고 얘가 또 어떻게 하나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예품 같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고 또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품 얘기 뒤에 보이시죠? 이 작품도 이 공간의 톤에 맞춰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민우 작가님의 풀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전치기 같은 느낌도 나죠. 한국의 이런 들꽃 같은 이런 정서와 그리고 이스턴 에디션이 추구하는 이런 가구의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공간의 톤의 면허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3대가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녀분들과 손자가 살아 공간은 현관부에 저희가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곳은 이제 부모님 세대가 살아가실 안방부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죠. 이 공간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적용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 안에서도 충분히 기능과 이런 필요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들이 결국에는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는 하나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있되 또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 레이아웃이 굉장히 잘 적용됐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거실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결국에는 우리 이 3대가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을 설계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여기는 상징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동선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탁의 크기들을 미리 고려를 해야 우리가 공간을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뒤에 보시는 중문이 이렇게 있죠. 이 중문이 이것도 제가 좀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음식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냄새를 차폐하기 위한 도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저 뷰는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이 구조를 다 철거를 해보니까 상단에 이렇게 구조인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부숴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렇게 거실에 있는 창부터 우리 다이닝 공간 이런 키친, 주방 공간까지 공간이 시원하게 연결된 이 공간감이 얘 때문에 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중문의 프레임 디자인을 상단이 인방부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집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런 동양적 아름다움의 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한옥에 들어가는 그 창호의 프레임 형태를 저희가 좀 차용을 해서 이 두께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안정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간섭이 있었던 인방부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성민우 작가님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거실에 있던 작품과는 조금 톤이 다르죠. 거실에 앉아서 다이닝 공간을 넘어서 봤을 때 아름다운 녹음이 있는데요. 살짝 오버랩되면서 이런 풍경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이제 한국에 이런 들꽃이 있으니까 맥락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테이블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테이블도 이선 에디션의 가구입니다. 첫 번째로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고요. 식탁 구조가 거실에서 우리 다이닝을 바라봤을 때 식탁의 측면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 식탁부에서 보이는 이 측면의 이 디자인과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요. 목가구나 목재들을 맞춤을 할 때 쓰는 맞춤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맞춤이라고 하면 사실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결합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좀 다르냐? 상판이 금속인데 금속과 나무가 이렇게 만나 있어요. 이 나무와 금속의 이게 맞춤 결합 같은 형태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근데 이 너무나 정교해서 제가 좀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직선적이고 선이 곱게 서다 있는데 이 바닥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나무와 뒤에 측판이 이렇게 또 맞춤 방식으로 딱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형태적 아름다움이라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얘가 조명의 형태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 나무는 그 고제라고 부르는 한옥에서 나오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건축의 구조재로 쓰이기 전에 이미 지가 몇십 년을 자랐겠죠. 그리고 한옥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면서 또 한 50년은 또 지냈겠죠. 그럼 얘가 나이가 이제 한 100년이 된 거예요. 얘가 완벽하게 수치팽창하고 습기도 빠지고 하면서 건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잘 말라있고 건조되어 있는 이렇게 역사가 살아있는 이런 고제는 실제로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조명 형태로 잘 해석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제가 하나 이걸 원픽을 해서 제 방에 하나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좀 특별한 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모님들 근처에 살면서 육아에 도움을 받는 이런 위성가족 형태는 꽤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 집에서 3대가 살아가는 이런 가족의 구성원들은 전체 중에 5%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독립된 두 가정이 함께 살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프라이버시들을 지켜드려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같이 함께 이제 이 집의 공간에 대한 필요를 우리랑 미팅하면서 얘기하실 때 불편하실까봐 부모님 세대가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아드님 세대를 따로 한번 미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지키고 배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마음으로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 가족다운 공간, 나다운 공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